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책의 제목은 통찰지능, 최연호 지음, 글 항아리에서 22년 6월 10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현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에서 소아소화기 영양분할을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통찰지능이라는 그 제목이 우선 저에게 매우 새로운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INQ, Insight Quotient가 IQ 더하기 EQ보다 크다라는 그 공식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IQ와 EQ의 시대는 지났다. 성공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순간 세상이 읽힌다. 매우 단순한 진리인데 이 한 끗 차이로 내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통찰의 사전적 정의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봅니다. 이 정의를 해석하자면 예리한 관찰력은 IQ의 영역이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은 EQ의 영역이다. 즉, INQ, 통찰지능은 최소한 IQ와 EQ의 합이다. 그리고 INQ는 IQ와 EQ의 합을 넘어서는 성공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다. IQ와 EQ가 타고난 것이라 확장성 면에서 제한이 있다면 INQ는 배울 수 있다. 통찰의 영원한 기본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되 게슈탈트의 원리를 사용해서 관찰해 봅시다.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형태라는 뜻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도 있지요. 게슈탈트의 7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양이나 크기 혹은 색상에서 비슷한 요소를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하는 유사성.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것들이 그룹으로 묶이기 쉬운 근접성. 세 번째는 개별 형태들이 방향성을 가질 때 형태 전체의 특성으로 느껴지는 연속성. 네 번째는 틈이 있거나 불완전한 도형을 완성된 형상으로 보려는 완결성. 다섯 번째, 배열이나 성질이 같은 것끼리 집단화되어 보이는 공통성. 여섯 번째, 가장 먼저 주의를 끄는 것을 먼저 보고 이후에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초점성. 마지막으로 물체로 보이는 부분을 전경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부분을 배경으로 인식하는 전경 배경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잘 관찰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통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몇 가지 오류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만족사고, 즉 인간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만을 이용하면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일단 만족한 순간 생각을 멈추고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헛똑똑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시야 사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사고할 때 시각 피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사고, 즉 스스로 가진 지식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식을 넓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코넬 대학에서 나온 더닝크루거 효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얕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유능한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한
감옥 실험에 의하면 인간은 익명성이 보장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약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저자는 1장에서 7장까지 많은 의학적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그 깊이로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줍니다. 7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살리는 것이 통찰이고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를 절충하는 것이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제8장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부분에 관심이 많겠지요?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을 보라입니다. 먼저 내가 진심이어야 타인의 진심이 보인다. 진심이 통하는 곳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로 만난다. 세 번째, 무의식은 샌다. 인간의 무의식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행동 중에서는 아마 표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잘 모르는 상대라 해도 그 사람의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무의식을 읽을 수 있다. 네 번째, 당신은 무엇이 두려운 거죠? 두려움은 본능이고 걱정은 이성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 96%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 맥락을 살펴보라. 그러면 답이 보인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섯 번째, 쿠이보노, 누가 이득을 보는가의 뜻입니다. 쿠이보노는 현대에서 범죄의 동기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작은 통찰만으로도 우리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뒷담화 그리고 상상. 뒷담화란 사실 사전적으로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타인에 대한 평가인데 그 타인의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누출에 나의 무의식이 더해진 상상을 의미합니다. 뒷담화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진화시킨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 집단 안에서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고자 노력해온 진화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남에 대한 뒷담화를 하던 나는 어느날 나에 대한 뒷담화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득과 손해를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상상 속에 상대방이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일지도 포함한다면 말도 안 되는 뒷담화는 나오지 않게 된다. 상상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상대방의 명분과 실리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상상해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뒷담화는 호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 된다. 저자의 뒷담화에 대한 통찰이 돋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패턴 인식과 빅데이터. 규칙이 없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집단 안에도 패턴은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본질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개인과 주변의 작은 조직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큰 틀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의 명분과 이득 관계를 잘 따져보면 앞으로의 사건 전개가 웬만큼 상상될 것이다. 큰 줄기의 패턴 흐름은 변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빅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아이디어와
빅데이터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본질과 나와의 간극은 한결 가까워져 있다. 그런데 세상이 패턴을 따를 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 별개의 사건에서 공통점을 찾도록 노력해보라. 저자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8번째, 유추, 그것이 무엇이 될까? 유추는 상상이다. 유추가 비논리적일 수 있어서 진실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거꾸로 부정확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중간 다리가 될 수도 있다. 루드 본 스타인은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닌 그것이 무엇이 될까에 착안해야만 우리는 사물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수동적으로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될까는 한 발 더 나아가 나 자신이 능동적으로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된다. 9번째,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에는 그것의 공통성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사함을 찾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상하다는 공통점을 찾는 것에는 낯설 수 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인간의 통찰은 실로 주변 상황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는 카멜레온적 대응을 요구하기도 한다. 마지막 10번째, 일상의 기적. 일상에서 새로움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늘 보고 만지고 느꼈던 주변의 모든 것이 어느 날 새롭게 보일 때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통찰을 얻는다. 이렇게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저자의 10가지 제안은 매우 실용적이고 그리고 늘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찰은 직관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통찰지능하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